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생활과 윤리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원래 이 강의가 3월 초에 우리가 함께 했어야 되는 강의인데 이제서야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됐네요. 그죠? 얼른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교과서와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유인물 첨부해 뒀잖아요. 그쵸? 이 교과서랑 첨부된 파일을 함께 준비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교과서 10페이지를 얼른 펴시고요. 우리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실천윤리학이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등장 배경 그리고 실천윤리학이 필요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실천윤리학의 의미, 성격, 특징을 이론윤리학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윤리학을 분류하고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요렇게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실천윤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천윤리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를 하고 이론윤리학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처음 등장한 용어들이 여기 또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 성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이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학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윤리학을 분류를 해서요. 여러분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요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 다음 규범윤리학 속 안에 실천윤리학과 이론윤리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통 수능으로 문제 1번, 수능 문제 1번으로 이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윤리학 분류하는 문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기본이 되는 단원이죠. 여기 단원은 여러분 좀 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과목에 좀 외울 것들이 꽤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의 변화는 어떤 윤리적 대응을 요구할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여러분 생각 열기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의 변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고 두 번째 그림에 인공지능 로봇도 나오고요. 이 드론이네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아주 요렇게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사회가 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회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실천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윤리적 대응을 요구할까 여기를 보시면 사회의 변화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윤리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회가 변화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윤리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고 제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다. 사실은 이것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기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윤리를 처음 배워요. 그죠? 우리가 통합사회 안에 윤리 내용이 요만큼 있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그냥 맛보기 수준이고 윤리를 우리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 윤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덕, 윤리, 그지? 어쩌면 여러분들 윤리, 이런 우리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 탐구하는 학문이라서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루하진 않아요. 그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과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그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기준, 인간다움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인간다움, 인성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우려면 어떤 기준,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부모님은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가끔 자주 하시죠. 자주 하세요. 너는 말이지 윤리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니? 막 이런 말씀을 부모님이 참 많이 하세요. 그죠? 선생님은 이제 인간답게 여러분 훌륭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씩 저도 이제 성찰을 하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잘못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찰을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참 부족한 면이 많은 인간이라서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한 번씩 그렇게 저를 찔러주십니다. 그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 실천 윤리학이 여러분 등장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실천 윤리학이요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막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막 사회가 막 변화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자. 첫 번째 등장 배경. 이런 배경 아래에서 실천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어떤 배경? 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윤리 문제가 막 등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등등등과 같은 새로운 윤리 문제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실천 윤리학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해요. 여러분 사회가 바뀌면 여러분 등장하는 문제들도 바뀌고, 그죠? 가치관, 사람들도 바뀌어요. 그 안에,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실천 윤리학이 등장을 했는데, 자, 실천 윤리학이라는 게 그럼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이론 윤리만으로는 여러분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쵸? 윤리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윤리적 공백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 11페이지에 그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시면 요나스라는 분이 보이고 그 밑에 윤리적 공백하고 여러분 윤리적 공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유인물 있죠? 유인물 같이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거기에 보면 여기 윤리적 공백이란 하면서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메모하라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렇죠? 윤리적 공백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 윤리적 공백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여러분 윤리적 공백이 뭔데요? 자, 교과서 11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공백, 여러분 공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여러분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가 막 급속도로 변화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막 생기는데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윤리로는 여러분 이 사회의 변화를
그지? 사회의 변화에서 새롭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윤리도적 그 논의가 아직 덜 진행이 돼서 공백이 떡하니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새로 발생해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데, 그지?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데, 기존 윤리로는 다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있었던 윤리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산재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 그치? 그래서 윤리에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윤리적 공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윤리적 공백이라는 말은 그 위에 여러분 교과서 위에 보면 요나스라는 요 분이 나와요. 그죠? 요나스 이 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나스 이 분이 여러분 이 윤리적 공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요나스가 했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요나스는 기존의 윤리학은 기술 문명의 시대가 몰고 온 수많은 문제들에 맞설 수 없다. 새로운 문제가 막 생겼는데 기존의 것으로는 이 변화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건 약간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새로운 문제인데 옛날 거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 기술에 의한 환경 파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스는 나중에 뒤에 책임윤리로 해가지고 뒤에 또 다시 등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있잖아. 책임의 원칙이라는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과학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를 통해 끊임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됐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자유롭게 그리고 제어가 풀렸어요. 어느 정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규제할 만한 윤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이 요청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스 요나스의 이 윤리적 공백 이것이 여러분 윤리적 공백 그냥 다 못 쓰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이걸 쓰려니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윤리적 공백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실천적 윤리가 실천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새롭게 등장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 윤리가 필요하다. 그죠? 실천 윤리는 우리가 마주하게 된 도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대처 방안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윤리적 공백,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 실천 윤리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선생님이랑 선생님 그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요거를 좀 함께 공부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요나스의 윤리적 공백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이런 윤리만으로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적인 윤리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리적 공백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교과서에 보고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필기를 꼭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과학 기술의 영향으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공백. 이것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요나스, 한스 요나스라는 분이 이런 공백에 대해서, 윤리적인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문제는 많이 새롭게 생겼는데 기존 윤리로는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딱 윤리의 공백이 딱 생긴 거죠. 그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된 그런 공백, 이런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되더라. 그 새로운 윤리학이 여러분 실천 윤리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새로운 윤리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 그런 윤리학이 실천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 11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서는 한번 12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 12페이지 얼른 펴서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의 삶의 영역이 다원화되면서 각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실천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삶의 각 영역에서 다루는 윤리 문제와 제기되는 물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자, 우리 새롭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물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이제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윤리 영역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의료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치? 인공임신중절, 자살, 연락산, 내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윤리 단원에서, 그죠? 공부를 하게 돼요. 그죠? 그다음 성과 가족윤리, 저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논의하는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 거죠. 현실 속의 문제들, 그치? 이런 현실 속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논의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것이 실천윤리학이고요. 이런 실천윤리학의 내용을 쭉 담고 있는 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실천윤리학의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고, 여러분 이 실천윤리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론윤리학도 우리가 살짝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천윤리학이라는 것은 이론윤리의 그 원리들, 도덕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구체적인 문제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치? 이론 윤리를 문제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을 조금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요 뒷단원에 보시면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하면서 여러분 작은 소단원이 있고요. 동양 윤리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 25페이지에 서양 윤리 이론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의무론도 나오고, 공유주의도 나오고, 덕윤리도 나오고, 도덕과학적 접근도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쭉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이 무엇인지에 관한 공부도 또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를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론 윤리학 뭔지, 그치? 이론 윤리학이 뭔지, 그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까지 해서 우리 이 윤리학을 분류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